자, 자바 수업 페이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13679에서 자바 수업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강사 이메일을 올려둔 것도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날 수업 때 질문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로도 질문하시면 제가 이메일 진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니까 못해도 그날 중에 또는 뭐 내일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내일 또 만나가지고 대면해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부끄럽다 하신 분들은 이메일로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해야 할 사이트가 총 6개가 있는데 얘는 뭐냐, 일단 GitHub가 있고 코드.org 뭐 이렇게 천천히 하나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 GitHub라는 거는 일단 뭐냐면 코드 저장소예요. 코드 저장소.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개발자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개발자가 꾸미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개발자는 GitHub라는 걸 반드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원격 저장소예요. 원격 저장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있죠?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저장할 때, 어떤 자료 저장할 때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네이버 뭐 저장하는 그런 것들 쓰죠. 클라우드, 그죠? 그런 것들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데이터,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들은 중요한 코드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이 GitHub에 올려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원격 저장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작성한 코드를 올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자바 수업 때는 이 GitHub를 다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GitHub를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GitHub를 다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GitHub를 왜 도대체 가입을 하냐? 요즘은 여러분들 네이버나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카오톡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구글, 그죠? 이런 식으로 계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돼요? 다른 웹사이트에 내가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IT 관련 사이트들은 GitHub 계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GitHub를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GitHub를 가입을 해두면 다른 사이트들 가입할 수 있으니까 로그인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로 가입을 하셔라. 나중에 꼭 씁니다. 그래서 가입을 꼭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org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코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드의 흐름. 코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하면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내가 잠에서 깬다. 그 다음에 뭐 일어나서 양치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수를 한다. 머리를 감는다. 그죠? 뭐 머리를 말린다.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루틴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 알고리즘.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잠에서 깼죠? 양치하고 오셨죠? 세수했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또는 뭐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시고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의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알고리즘이라 하니까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알고리즘을 뭘로 만들었냐면 블럭 코딩으로 만들었어요. 블럭 코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자 코딩이라는 게 있고, 코딩에는 문자 코딩이라는 게 있고 블럭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바 같은 경우 뭐 C 언어, 자바, 파이썬 그런 언어는 문자 코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자를 입력해야지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블럭 코딩이라는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스크래치, 초등학생들은 스크래치로 교육한다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크래치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블럭 코딩을 이용해서 뭐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가능한 게 이런 이제 블럭 코딩 사이트 스크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알고리즘 기초 1이라고 올려준 게 바로 뭐냐면 코드.org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로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 딱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좀비가 해바라기로 도달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인 건데,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한글 반영 안 돼 있을 텐데 이거 사이트 처음에 딱 첫 화면 되면 언어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선택하실 분들은 한글, 뭐 아니면 내 언어 선택하겠다 하면 나만의 언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선택을 못했다 하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언어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좀비가 해바라기로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실행해보면 당연히 뭐예요? 가긴 합니다. 그죠? 이런 걸 블록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긴 하지만 뭐 하래요? 계속 코딩하달라 하죠. 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뭐예요? 얘가 2번 간단 말이에요. 2번. 그죠? 근데도 정답은 아닌 거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처음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해바라기로 이런 식으로 도달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완성했다고 나오죠? 그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블록 코딩을 하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학습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런 걸로 게임을 하고 앉아있냐라고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이거 난이도 올라가면 못 푸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 풀고 나서 코드.org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거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 있으면 됩니다. 지금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진한 초록색 있고 연한 초록색인데 이건 제가 아주 옛날에 풀어서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실력이 없었을 때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 진한 초록색은 이 블록 개수 안에 제대로 풀었기 때문에 진한 초록색이 나오는 거고 연한 초록색은 뭐냐면 너가 풀었더라도 블록 개수를 넘었다거나 아니면 코드.org에서 원하는 정답이 아닌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연한 초록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진한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나서 코드.org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게 있는데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로그인 했을 때 GitHub라고 되어 있죠. SNS 계정으로 간편하게 시작하기. GitHub 계정이 있으면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코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모아둔 사이트예요. 그러면 코딩 테스트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이라는 걸 하려면 취업을 한다 했을 때 회사 보통 중소기업 이상들은 다 뭘 보냐면 코딩 테스트를 봐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바로바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려면 일단 코딩 테스트를 합격을 해야 돼요. 코딩 테스트를 합격을 해야지만 어떤 특정 서류들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그런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은 보통 4차, 3차에서 4차까지 코딩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걔네들이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회사에서 결국에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게 뭐죠? 문제 해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만큼 좋은 게 없고 그리고 회사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를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못 풉니다. 왜냐면 어떤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정 개념 배우고 나서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푸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서야 풀면 돼요. 난이도는 당연히 0 체크하셔야 됩니다. 레벨 1도 어려워요. 그래서 0 체크하신 다음에 언어는 여기 자바 선택하시면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측 상단에 요거 파이썬이라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자바로 클릭하시면 자바 관련된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 프로그래스 알고리즘 문제 풀세요, 코딩 테스트 문제 푸세요 하면 그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업이랑 백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GitHub 계정은 아니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제 사이트인데, 그래서 문제집 들어가 보면 뭐 C언어랑 파이썬밖에 없는데 이 자바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얘 역할이 뭐냐, 코딩 테스트를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문제집 들어가면 코딩 테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백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스로 감각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REPL IT라는 건 뭐냐, 얘는, 여러분들이, 내 집에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거기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REPL IT는 자바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REPL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자바 선택하고 Create REPL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연습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연습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왜 제가 가입하라고 말씀드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GitHub 계정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걸 왜 제가 로그인하고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개념과 관련해서 그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 문제들을 여기다가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다 여기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제가 올려드린 문제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로그인했을 때 문제가 열리니까 그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나가는 문제들이 다 여기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뭐다? 쉽게 말하면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연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관련 링크 보면 얘도 자바 입문이라는 게 있네. 이거 프로그래머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 얘도 이제 영상을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가는 개념들은 다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가 어떤 개념 나오고 나서 파트 몇 가지 하세요. 그럼 파트 몇 가지 문제만 푸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급 레벨도 있는데 중급 레벨은 여러분도 못합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키보드 사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로 다 외워야 됩니다. 키보드 사용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코딩을 할 때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드래그하고 뭐 할 수 있지만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키보드를 이용하는 게 나중에 더 빨라요. 그리고 요거를 빨리 외워야지만 여러분들 코드를 조금 더 빨리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사용 방법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혹시라도 키보드를 여러분들 요렇게 치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어요. 나중에 손가락 2개로 타자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치면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 쓸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못해도 여러분들이 뭐 손가락 2개 이상, 3손가락 이상을 해가지고 0타가 200타 이상은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을 이제 활용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0타가 300타 이상 나올 때까지 영어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키보드 배열이 어디에 뭐가 위치했는지, 영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H 찾으라면 H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참 찾느라 헤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0타, 영어의 배열, 그 다음에 키보드가 어떤 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뭐 펑션 키가 어디에 있냐, F1이 뭐가 있냐, 뭐 백틱이 뭐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어디 있고, 대괄호가 어디 있고, 뭐 슬래시가 뭐고,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코드 쓸 때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 페이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